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신 강사님은 경주 용왕초등학교 박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정보와 관련 각종 수납들 관련 수혜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자료도 많이 제작하시는 분입니다. 나오셔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 관련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 용왕초등학교 교사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좀 추운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 교장, 교감생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다 말씀해 드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정책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마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연구학교 대상으로 서울에서 연수회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좀 더 많은 정책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교과서를 밑에 체험장에서 이제 한번 보셨을 건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계에 여기서 기계라고 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 이제 윈도우 체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iOS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쪽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계에다가 먼저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뷰어라는 프로그램 설치 후에 그 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사용 환경은 여기 보시는 스마트 교육 통합 사이트 stt-mednet.net인데 이 사이트가 지금 ST 아까 보니까 디지털 텍스트북으로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가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사는 회원가입을 할 때 교사 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회원가입을 할 때 일단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P나 ID나 비밀번호 뭐 이렇게 하는데 주민번호로 이거는 대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호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디지털 교과서에 가입시키는데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교사 인증이 되도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에 교사와 학생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디지털 교과 기계에다가 일단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밑에 체험실에서 보셨던 대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 이런 뷰어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연구학교에만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구학교 선생님들은 회원가입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학교는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라고 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는 아마 교육부에서 아마 언제부터 내려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마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제가
잠시만. 진짜.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기사교과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기사교과서 설치가 안 된 곳이죠. 여기에서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 서재라는 곳에 디지털 교과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내 서재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 서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쪽 부분은 웹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걸 클릭하시면 교과서를 못 보시고 여기 내 서재에 있는 교과서를 클릭해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실제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디지털 교과서 실제 뷰어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에서 4권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4권의 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록 보기를 제가 보면 현재 디지털 교과서 3, 4학년 사용하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 책을 한 권을 지금 내려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과학 4학년 1학기 거 제가 요거는 내려받은 거기 때문에 요 교과서는 제가 현재 클릭을 하게 되면 교과서가 바로 열려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탕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겁니다. 이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여기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 내려받기를 한 다음에 내려받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걸로 디지털 교과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지금 과정을 학교에서 학생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집에서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 꼭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 인증이 실제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들은 교사 인증으로 대체가 되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면 그 체험관에 가시면 윈도우 체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체계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약간씩 다릅니다. 페이지 넘김이 다른데, 일단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디지털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윈도우 체계,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있는 것들은 양쪽에 있는 이런 그 화살표를 눌러야지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것부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뷰어에 보면 차례에 보면 교과서와 표하고 멀티미디어 차례를 다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는 이제 그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트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공부를 한 다음에 노트에 옮겨 써서 어떤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노트를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에 딱 열면은 그냥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색 바가 보이시는데, 이 파란색 바 바로 밑에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뷰어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닫으려면 다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기계도 손으로 그 밑을 딱 누르면 양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밑을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의 페이지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썸네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미리 보기 화면이고,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이 교과서랑 디지털 교과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도 학생들 교과서를 그냥 자기 걸 보는 거고, 선생님도 선생님 거 그냥 보는 거죠.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약간 차이가 뭐냐면
관리 기능이 디지털 교과서에는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강력한 관리 기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뭘 보고 있느냐 이런 어떤 조금 더 강력한 관리 기능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 커뮤니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본 커뮤니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이 위두랑이라고 되어 있죠. 위두랑이라는 커뮤니티하고 연계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위두랑에도 같이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두랑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거기도 가입을 다 시켜 놓는 겁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노트라는 게 있는데 노트에다가 학생들한테 자 용수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용수철의 성질에 대해서 학생이 여기다가 작성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습 커뮤니티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작성했던 노트를 그 수업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다가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일일이 다 너 했니 안 했니 어떤 내용을 했니를 볼 필요 없이 학생들이 했는 거 전송된 노트만 들어가서 쭉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제가 여기서 네글 등록에다가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네글 등록에다가 보내게 되면 커뮤니티에 보시면 방금 보냈는 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제가 보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제가 대충 썼는 건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들만 다 확인을 하면 아 얘가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같이 추가가 되는 게 디지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지금 현재 그 디지털 교과서 관련 15차시 그 사이버 그 연수가 개설돼서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꼭 수강을 하시면 이 위두랑이나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아마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트를 이용하면 사회공책 정리라든가 이런 공책 정리가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노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인했는 노트들은 이것들을 묶어서 PDF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씩 묶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는 노트들, 예를 들어서 사회 1단원에 노트가 한 10개가 됐다. 그러면 그 노트들을 한 대 묶어가지고 그거를 포트폴리오 만들기 형식으로 제작을 스스로 해서 출력을 하거나 그 파일을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게 하나의 보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와 커뮤니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아닐까, 학습 기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기능은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셨을 건데, 이렇게 쓰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펜 쓰기 뭐 이렇게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뷰어 기능이 있는데요. 뷰어는 여기도 나왔지만 PC 전용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PC이기 때문에 화면 보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화면 보기 기능은 영역 확대라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캡처 기능이 화면 보기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캡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된 이미지가 여기 제가 미리 보기 하면 방금 제가 캡처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했는 걸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노트 작성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얘는 스마트 기기에는 뷰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능입니다. 그 일반 서체키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노트의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문장이나 글 검색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라고 치면 지진에 들어가는 문장은 다 검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디지털 교과서가 찾기 하기는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바로가기라는 기능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다 보면 디지털 교과서가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를 쓴다든가 한글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스를 쓴다든가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끄지 않고 바로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한번 바로 해드리면
바로가기 기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뭐 클레어 같은 걸 하나 넣고 해버리면 여기서 바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기능,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위아래에 있는 뷰어에서 나오는 기능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각 서책형에 있는 요 글씨들을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블록 지정을 하게 되면 옆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총 6개의 기능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메모, 녹음, 자료 연결, 매드넷 검색, 복사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메모를 하거나 하이라이트로 줄을 긋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드리면 일단 하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 기능은 메모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어떤 주석이라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내용들을 적어 넣는 그런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음으로는 본인의 목소리가 직접 녹음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나 국어 말하기 학습할 때 읽기나 이런 걸 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노트 기능과 똑같이 커뮤니티로 전송이 가능해서 학생들한테 녹음을 해서 그걸 보내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연결이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조금 필요하신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실 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교재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자료를 연결해 놓으면 클릭하면 그쪽 화면이 바로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과서를 하나 만들 수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은 기능들을 다 넣고 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그 아이콘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라고 해서 디지털 교과서 옆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마크가 하나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북마크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페이지를 바로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런 페이지를 알려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꼭 설명을 이걸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자료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것들을 교과서에다가 지정해서 넣어놓으면 메모라든가 연결 자료가 하이라이트, 북마크, 녹음 자료 쓰기. 좀 전에 제가 북마크를 하나 연결하니까 29쪽을 지금 북마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그냥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내가 했던 내용을 일단 저장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가 했던 내용을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자료함에 보면 내 자료함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 교과서에 기록한 모든 파일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저장한 파일 가져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메모하고 글씨 쓰고 했던 것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닫아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내 자료함 관리해서 일단 저장해라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대로 열은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불러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약간의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 8인치짜리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뷰어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7인치 이상 되는 기계에만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검색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8인치 이상 되는 기계를 예를 들어 뭐 구비를 하고 있거나 학생이 들고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디지털 교과서만 설치를 해두면 뭐 와이파이가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까지 일단 교과서에 대한 설명은 잠깐 마치고요. 이따가 이건 시연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교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4가지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1PC 환경. 그러니까 모든 교실에 다 적용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 1패드 환경입니다. 교사가 책상에 PC가 있는데 또 본인이 밑에서 보셨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1패드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모든 별로 하나씩의 패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사가 1패드 가지고 있고 학생들도 모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교실 패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교사 1PC 환경이나 교사 1패드 환경에서는 교사 중심의 디지털 교과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1PC나 교사 1패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패드가 있고 이 패드 화면이 여기에 나온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죠.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PC에만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교수 학습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유형하고 2유형은 지금 현재 많은 교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학생들은 회원가입을 학교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컴퓨터실을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실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기능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활용하라든가 회원가입들은 무조건 다 컴퓨터실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본인이 스스로 설치를 한 다음에 만약에 뭐 과제가 있거나 하면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2 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패드 화면이 학교의 교실에 있는 TV에 나오는 미러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선 미러링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1패드하고 모둠 1패드, 그 다음에 교사 1패드, 학생 1패드 환경인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무선 네트워크망이 무조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내려받을 때만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둠 1패드하고 학생 1패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 1패드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모둠 1패드는 혼자 하게 됩니다. 그 모둠에서 혼자. 그래서 모둠 1패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스마트 기기를 쓸 게 아니라 일단 어떤 활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리 차원에서 같이 보면서 뭔가를 정리하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학년별로 디지털 교과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초등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중학교 1학년과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발행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적용된 초등 같은 경우에는 1, 2, 5, 6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는 2, 3학년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가장 편한 것은 기존 이교과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뷰어에서 PDF 파일을 불러오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PD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에 학습 자료나 이런 거 학생들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한글 문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PDF로 변환하신 다음에 뷰어에서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교과서처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요거는 조금 일단 요거 마치고 제가 설명을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쓰기 기능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조금 더 편한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교과서 PDF 파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조금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만의 어떤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항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변환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을 바꾸거나 하는 건 절대로 불가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리고 에듀넷 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듀넷 사이트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 교육 이해라는 부분도 생겼고요. 향후 이제 이 에듀넷 사이트 자체에 보면 디지털 교과서 관련 스마트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지금 여기 스마트 교육 이해에 들어가시면 작년에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에서 올렸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만들었던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넷 사이트를 연구학교나 아니면 신청하는 희망학교에서는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내 서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 PDF 파일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PDF 파일이 여기 있으면 없죠. 불러올 수 있는데 PDF 파일이 있으면 그 PDF 파일을 해서 열기를 하면 PDF 파일 자체가 여기에 불러와집니다. 교과서처럼. 그럼 그거를 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열리고요. 그 대신 여기 보시는 노트나 화면 보기나 다른 기능은 전혀 나오지 않고 쓰기 기능은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기 기능만을 사용해서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는 게 과학 4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안에 이렇게 먼저 첨예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디지털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겁니다. 과학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작형 멀티미디어 자료, 이건 보충 자료, 주로 사진들이고요. 이건 동영상 자료, 이거는 실험 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요거는 실험 관찰이긴 한데 조작형으로만 할 수 있는 실험 관찰이고, 요거는 실험 관찰인데 안에 동영상이 있는 실험 관찰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거고, 과학과에는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학생들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과학과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이 시간에는 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 시간에 어떤 걸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가정학습을 할 때도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작 퀴즈를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읽어보고 이걸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적어놓고 확인을 눌러보면 그 확인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번 시간에 뭘 배우고 그 다음에 시작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 부분에 배울 거에 사전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디지털 교과서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동영상 자료인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떠서 여기에는 똑같은 용수철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실험 관찰인데 조작을 할 수 있는 실험 관찰이죠. 그래서 20g의 추를 하나씩 옮겨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본인이 옮겨서 이렇게 걸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무리 퀴즈에서 마무리 퀴즈도 이렇게 있고, 마무리 퀴즈를 해서 기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많이 틀리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좀 적게 많이 틀리면 보충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적게 틀리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외에도 디지털 교과서 자체에 이런 화살표나 이게 있으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눈을 이렇게 온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로 하면 위로 보는 장면, 아래로 하면 아래로 보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 있습니다. 기능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동영상이든 뭐든 간에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앞에서 같이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따로 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설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모든 차시에 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책형하고 병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디지털 교과서를 했을 때 정말 효율적인 차시나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교과서를 씀으로써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자료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시나 그런 과목들을 먼저, 그런 차시나 그런 주제를 먼저 발견해내서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6분.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은 정말로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열강하신 우리 박수님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